바꿔서 건설에서는 저희가 받은 그 입찰 금액을 보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거로 계획이 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B사에서는 이런 타사와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을 좀 낮춰주실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낮출 수 없습니다. 소장님, 그건 아니고요. 자, 프레임에 갇히시면 안 돼요. 소장님, 질문을 한 사람의 프레임에 갇히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컨소시엄은 니네보다 가격이 싼데 니네 어떡할래?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저희의 공사비는 가장 합리적인 공사비입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 관계없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격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싼지 뭐가 싼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떠보는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짓궂은 질문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민간에서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답변했을 때 먼저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제출한 공사비가 가장 합리적인 최적의 공사비입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현지 인력이 조기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100년가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금액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최적의 공사비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건설에서 저희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건설이 여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볼 때 추가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완공돼서 끝났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을, 더 많은 하자보수를, 더 부실한 공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저희는 성실시공, 완벽시공으로 최적의 가성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라는 걸로 답변하셔야 돼요. 요 제가 멘트는 여러 번 보시면서 조금 본인 스타일대로 습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저는 말은 빨리 하지만 다른 거는 느리잖아요. 말과 말 사이에 충분한 퍼지가 있잖아요. 이게 요령입니다. 이게 요령.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저희는 최적의 계획을 세웠다고 자신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다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고 쉬는 틈을 주면서 얘기한다. 이 두 가지 요령을 익히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연습하는 질문들은 상대방이 질문을 하든 하지 않든 현장에서 얘기하고 나오셔야 되는 멘트예요. 35분간 질문을 받잖아요. 그 35분간 질문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가기 전에 제가 써드리기도 할 거예요. 제가 써드리고 제가 지금 연습시켜드린 내용은 다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공사 현장에는 고려돼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중에 어떻게 공사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강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현지인들이 가장 1년 중에 크게 생각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슬러서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기간은 아예 전체 공사 계획을 세울 때 감안을 하고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묶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라마단에 대해서 보강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스와 로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라마단 기간에 충분한 보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음식이나 물을 낮 시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한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공정표를 철저하게 수립했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표를 유심히 보시면 공정표 기간 동안에 라마단 기간의 생산성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단 기간 그리고 라마단 기간 더불어 연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르바란 기간 동안에도 고려해서 공정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주요 공정을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립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배려해서 공사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라마단과 르바난 기간에 어떻게 공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처음에 와서 무척 많이 당황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이번 현장에서 또 겪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100년가는 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우리의 장점으로 귀결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한 인력,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인력이 있고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다 라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타고 들어오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요령은 조금 익혀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국내에 들어오시면 다 해드릴 거예요. 본인의 멘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두 갈씩으로 시작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두 갈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답변하는 패턴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빨리 익히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강비조는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하는 거 들으면 그럴싸해? 그러면 왜 그럴싸한지를 알아요. 물론 허점이 많지만 얼핏 들었을 때 그럴싸해? 이런 패턴에 내 정보와 노하우를 섞으면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귀사에서 법인 설립이 매우 중요하고 귀사에 연구법인이 3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회사는 법인을 하나씩 정도 만드는데 인도네시아에 3개의 법인이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이 진짜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저희는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JO, PMA, 그다음에 FM 법인이 있습니다. JO 법인은 가장 설립하기 쉽고 청산하기 쉬운 법인이고 일반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수입 임시 법인으로서 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PMA는 저희가 연구법인으로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재를 수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FM 법인이고요. 이거는 이것 또한 PMA 법인으로서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법인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또 어떤 사업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를 까먹었습니다. 예, 질문은 그러니까 행간을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니네 법인 3개나 있지? 이 법인이 3개나 있는 이유가 뭐고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법인이 진짜 필요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답은 뭐라고 얘기하셔야죠?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결론 내고 설명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처음 사업할 때는 연구법인이 없었습니다. 시공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저희가 연구법인을 만들었고요. 연구법인이 하나로는 안 될 것 같아서 2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분담해서 연구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있어야 돼요. JO와 PMA를 그냥 설명하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연구법인의 설립 형태는 2가지가 있습니다. JO와 PMA입니다. JO는 쉽게 생각해서 임시사무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재를 수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PMA인 연구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지속해서 운영되는 장점이 있고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행업체를 쓰게 되고요. 대행업체를 쓰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가격이 비싸지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점을 반영해서 연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지금 경쟁사들 중에는 연구법인을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만이 연구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가장 고품질의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자재 수입이나 자재 운송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구법인을 2개 이상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저희 있고 사업을 맡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 항상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열의를 보여주시면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